자, 2025년 12월 10일 미국 연준이 또 한 번 중요한 금리 결정을 내렸습니다. 언뜻 보면 다들 예상했던 그대로인데 사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아주 흥미로운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바로 그 헤드라인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가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숫자입니다. 마이너스 0.25%.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다는 결정이었죠. 사실 시장에서는 이 정도는 내리겠지 하고 거의 다들 예상했던 결과이긴 했습니다. 이게 그냥 한 번 내린 게 아니고요. 지난 9월, 10월에 이어서 벌써 세 번째 연속으로 금리를 내린 거예요. 덕분에 이제 미국 금리는 3.5%에서 3.75% 사이로 2022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지게 된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예상대로 흘러간 결정, 정말 순탄하게 모두가 동의해서 착착 진행됐을까요? 만장일치였을까요? 정답은 아니요입니다. 바로 이 숫자 3. 이게 모든 걸 말해주죠. 놀랍게도 무려 3명이나 되는 위원이 이번 금리 인하 결정에 반대표를 던졌다는 겁니다. 아니 반대표 3명 넣을 수도 있지.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2019년 9월 이후로 나온 가장 많은 반대표거든요. 게다가 이번까지 포함하면 벌써 4번 연속으로 만장일치 결정에 실패한 거예요. 이것도 2019년 이후 가장 긴 의견 불일치 기록이고요. 한마디로 연준 내부에 지금 뭔가 심상치 않은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아주 명백한 신호인 셈이죠. 자, 그럼 도대체 왜 이런 분열이 생긴 걸까요? 지금 연준위원회 안을 들여다보면요. 재밌게도 딱 3개의 진영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한번 자세히 살펴보죠. 지금 연준 내부 상황이 딱 이렇습니다. 일단 다수는 이번 결정처럼 0.25%포인트 내리자는 쪽이었어요. 근데 2명은 아니다, 지금은 그냥 동결해야 한다고 버텼고요. 심지어 1명은 이걸로는 부족하다, 더 과감하게 0.50%포인트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죠. 와, 정말 한 위원회 안에 3가지 생각이 공존하는 아주 흥미로운 구도 아닙니까? 이 반대표를 던진 사람들의 생각을 보면 갈등의 핵심이 딱 보입니다. 먼저 금리 동결을 주장한 제프리 슈미드하고 오스탄 굴스비 총재. 이분들은 아직 인플레이션과의 싸움 안 끝났다, 섣불리 움직이면 안 된다는 입장이죠. 반면에 더 내려야 한다고 주장한 스티븐 미란 이사는 아니다, 지금은 고용시장에 더 힘을 실어줘야 할 때다라고 맞선 거고요. 바로 이 지점에서 연준이 늘 안고 있는 근본적인 딜레마, 바로 이중책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사실상 모든 내부 갈등은 여기서부터 시작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연준의 이중책무라는 게 뭐냐면요, 말 그대로 2가지 임무를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최대 고용, 그러니까 일자리를 최대한 많이 만드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물가 안정, 즉 물가가 너무 오르지 않게 꽉 잡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두 목표가 종종 서로 부딪힌다는 거죠. 예를 들어 금리를 낮추면 기업들이 돈 빌리기 쉬워지니까 투자가 늘고 고용도 늘겠죠? 하지만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리면 물가가 오를 수 있단 말이죠. 반대로 금리를 올리면 물가는 잡히겠지만 기업들이 힘들어지니 고용이 위축될 수 있고요. 지금 연준 내부에서 벌어지는 이 분열은요, 바로 이 두 목표 사이에서 벌어지는 아주 고전적인 줄다리기를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내부의 의견 차이는 당연히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특히 2026년 전망을 보면 그게 그대로 드러나는데요. 연준이 정말 깜짝 놀랄 만큼 신중한 예측을 내놨습니다. 힌트는 연준이 발표한 공식 성명서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이 구절인데요. 위원회는 향후 정책 조정의 범위와 시기를 신중하게 평가할 것이다. 다른 말 다 필요 없고 저 신중하게 라는 단어 하나에 앞으로 얼마나 불확실성이 큰지가 그냥 그대로 녹아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신중함의 결정체가 바로 이 숫자 1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연준 위원들이 2026년 내년 한 해 동안 금리를 몇 번이나 내릴 것 같냐는 질문에 내놓은 답이에요. 딱 한 번. 그것도 0.25%포인트. 이건 앞으로 금리 인하 속도가 확 느려질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라고 봐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깐만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우리가 오늘 이 지점까지 어떻게 오게 됐는지, 지난 2년간 금리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큰 그림을 한번 짚어보죠. 자, 보세요. 2024년 초만 해도 금리가 5.4%로 정점을 찍고 있었죠. 그러다가 그해 말부터 슬슬 변화가 시작되더니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2025년 9월부터는 우리가 오늘 얘기했던 그 세 차례 연속 인하가 이어지면서 지금 보시는 이 새로운 저점까지 정말 빠르게 내려온 겁니다. 결국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은 이게 아닐까 싶어요. 금리 0.25%포인트 내렸다는 이 헤드라인 뉴스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건 그 결정을 둘러싸고 연준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치열한 논쟁, 이 커지는 균열이 앞으로 경제가 어디로 갈지를 결정할 훨씬 더 중요한 변수가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과연 연준 내부의 이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가 2026년 세계 경제,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각자의 금융 생활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까요? 아마도 이게 내년 경제를 내다볼 때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네요.